BMW 같은 경우는 캠 어저스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누스라고 얘기를 해요. 체인 떠는 소리가 좀 나요. 그 진동이 동반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불량이 있어요. 이게 빠져나와 버렸다. 바로 이 밑에가 부동액 라인이에요. 어디는 300이다, 어디는 400이다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작업 내역을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차산우 차 대표입니다.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X4였나요? 6였나요? 엔진을 복구해서 엔진오일이 10리터 나왔던 차량 기억하시죠? 예, 같은 엔진이에요. 530 휘발유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누유가 조금 발생돼서 입고된 차량인데, BMW 같은 경우는 캠 어저스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누스라고 얘기를 해요. 캠 어저스트 불량이어가지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차가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뭐 주행을 할 때 체인 소리 비슷한 소음이 딱 나요. 엔진 경고등이 딱 들어오면서요. 그것 때문에 입고가 된 차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유 작업하고 캠 어저스트 바누스를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엔진을 내렸죠. 성능 보증이 아니라면 비용이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긴 하죠. 지금 키로수가 13만 정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일단은 단편적으로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신차 같은 경우가요, 센터에서 24,000km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만 km 타는 동안에 3번 아니면 4번을 교체할까 말까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신차일 때 어떻게 보면은 엔진오일을 24,000에 교체해도 돼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새 거이기 때문에요. 근데 10만 km 지나고 나면요, 24,000에 교체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교체 주기가 빨라져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엔진오일을 100% 교체도 하지 못할 뿐더러 24,000km 교체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10,000km마다 꼭 교체를 하시고요. 엔진을 3번 정도 교체하실 때 꼭 플러싱이나 잔유 제거를 하셔가지고 엔진을 100% 정도 교체를 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요. 아무튼 이 차량 같은 경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상황 자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정작 이 차에서 나갔던 건 뭐였었냐면, 이게 캠 어저스트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여기에 있는 기어 본가요, 체인이 걸려있는 이 체인지 기어 있는 부분과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따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버랩 구간을 자체를 좀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가변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엔진오일 관리나 부동액 관리를 잘못 하시게 되면은 이게 데미지를 많이 먹어요. 그렇잖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죠. 내구성도 약한 상태에서 엔진오일 관리를 잘못 하시게 되면 이게 가장 데미지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관리 꼭 철저히 해주시고요. B46 엔진 자체의 또 단점이 뭐냐면, 이 차가 지금 부동액이 샌 데가 어디서 샜냐면 여기에서 샜어요. 여기에서 부동액이 다 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통째로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애프터 제품인데 개선품과 개선품이 아닌 걸 비교해 드릴게요. 두께 차이 보이세요? 네. 이거는 그냥 굉장히 얇죠? 네. 이 부분은요. 이건 좀 두껍죠? 네. 근데 이 부품만 별도로 나오질 않아요. 워터펌프에 산다라고 해가지고 워터펌프를 작업을 했는데 또 여기서 새 나와요. 워터펌프가 바로 여기 있다 보니까 밑으로 새 나오겠죠. 이게 이렇게 얇으니까요. 오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에. 근데 개선품이 된 게 이제 이렇게 좀 두껍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워터펌프에서 B46 엔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동액 누유가 되면요, 워터펌프만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워터펌프 하우징까지 같이 교체하셔야 돼요. 근데 가스켓이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아스에이로 애프터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세요. 고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바너스에 대한 부분이 불량률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타이밍 체인이거든요, 이게. 이 뒤쪽과 엔진과 미션 사이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엔진을 안 내리고도 작업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오토 텐셔너고, 이 부분과 가이드하고 배기 쪽, 그리고 흡기 쪽 바너스 두 개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가운데 컨트롤 이 볼트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줄 거고, 솔레인드 밸브도 다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고질적인 부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 물이 20리터 가까이 나왔던 차량 있죠. 그게 원인이 뭐였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불량이었어요. 이게 빠져나와 버렸다. 바로 이 밑에가 부동액 라인이에요.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엔진 오일이 여기로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뽕인데 이게 그 어떤 가공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개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얇아요.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나사선을 내지도 못하고. 이거 불량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비사류 엔진 같은 경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입하실 때 꼭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 오일 캡을 열으셔가지고 허옇게 부동액과 섞여 있는 어떤 기운이 있다라면 조금 의심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엔진 오일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죠? 네. 그렇죠. 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교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엔진 오일을. 그래서 교체 주기를 24,000km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빼내려면 플러싱이라든가 잔유 제거, 위에서 에어를 분다고 해서 다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바란스 마개라든가 이것도 지금 교체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밸런스 마개. 이쪽도 또 하나가 또 있고요. 2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엔진을 내렸기 때문에 꼭 같이 교체를 다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필터 하우징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스틸로 돼 있어요. 스틸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잔고장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변색됐죠? 여기가 색깔이. 이런 호수들이 있다면 엔진 내렸을 때 다 작업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부러지게 되면 부동액이 또 새요. 이런 부분들은 엔진을 내리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엔진을 내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들께서 사비를 들으셔서 어지간한 거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다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성능 보증이 다 되는 항목들이에요. 되는 항목들이어서 다행스럽게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자비로 들어갈 게 한 4, 50만 원 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이 직접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엔진을 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많이 받는 데는 400만 원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300만 원은 무조건 나옵니다. 견적이라는 것 자체가 내려서 어떤 것을 작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뭐 1, 20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엔진 내를 작업하는데 어디는 300이다, 어디는 400이다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작업 내역을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400이면은 400인 이유가 있습니다. 300이면은 300이라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다행이긴 하죠. 근데 개인 간의 직거래라든가 이런 걸 하시게 되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꼼꼼하게 꼭 검진을 받고 나서 구입을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직접 점검은 못 하세요. 바닥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그러니까 차를 주차시켜 놓고 뺐을 때 바닥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진의 소음, 열이 받았으면은 체인 소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냉간시는 무조건 난단 말이에요. 이 반호수가 나가게 되면. 그래서 떨림도 존재를 해요. 냉간시에는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냉간시에 보면은 악셀에다를 밟았다가요, 놓을 때 체인 떠는 소리가 좀 나요. 그리고 진동이 동반돼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3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정상치가 돼버려요. 그리고 경고등 같은 경우도 한 번 지우잖아요. 왜냐하면 반호스 위치가 틀어졌다고 나와요. 근데 그걸 지우게 되면, 스캐너를 가지고 지우게 되면 15km나 20km 정도 딱 달리고 나면 경고등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몇 가지만 점검을 직접 하지는 못하시지만 성능 보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차를 산 후에 점검을 꼭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우가 고객님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